달빛이 머문 집. 산자락 끝 오래된 2층 주택.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기어오르고 낡은 나무 대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다. 그 집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1층에는 젊은 세입자 철수가, 2층에는 노년의 화가 명자가. 한 장 그림 속의 아들. 아침 8시 2층 작업실에서 붓질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눈빛을 조금 더 밝게 그려볼까. 명자는 혼잣말을 하며 캔버스에 집중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명자 선생님,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아이고, 철수야. 들어와. 철수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캔버스로 향했다. 또 같은 분을 그리시네요. 우리 아들이야. 잘생겼지? 명자는 붓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10년. 됐나?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더구나. 그래도 괜찮아. 난 이렇게 그림으로라도 매일 보니까 가족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철수야, 넌 부모님이랑 잘 지내니? 철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괜한 소릴.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 오늘 저녁엔 제가 찌개 끓여드릴게요. 혼자 또 걸으시면 안 돼요. 그래. 고맙다, 아들 같은 너. 2장 새벽 2시 47분. 밤이었다. 1층 철수의 방에선 시계만이 째깍거렸다. 철수는 책을 읽다가 문득 멈췄다. 위층에서 미세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뭐지? 잠시 후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끝내자, 어머니. 철수는 긴장한 채 일어났다. 누구지? 명자 선생님 아드님인가? 그는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향했다. 세장 10년 만의 귀환. 다음 날 아침 2층 거실에서 명자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철수야, 어젯밤에 우리 대호가 왔어. 10년 만이야. 그러시군요. 어디 계세요? 잠깐 산책 나갔어. 곧 올 거야. 너도 인사해야지. 철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힐끔 봤다. 저기, 이게 뭐예요? 아, 그건 대호가 가져온 거야. 보험 관련 서류래. 엄마 챙겨준다고. 철수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동의서네요. 그게 뭐야? 잘 모르겠어. 대호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습니다. 어머, 왔구나. 이쪽은 1층에 사는 철수라는 청년이야. 대호는 철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모시고 계세요. 당연하죠. 친아들인데요. 대호의 억지 웃음이 어색하게 방 안을 맴돌았다. 내장 의심. 저녁 1층 철수의 방. 철수는 전화를 걸었다. 스승님, 접니다. 네, 명자 선생님 아드님이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전화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자네가 찾던 그 사람인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생명보험 서류를 들고 왔어요.
그것도 어머니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조심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해.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스승님, 제 어머니 사건도 이렇게 시작된 거죠. 철수야, 감정을 섞지 말게. 자네 어머니의 실종과 이 사건은 다를 수 있어. 알겠습니다. 5장 밤의 대화. 자정 2층 거실에 명자와 대호만 남았다. 어머니, 서류에 사인 좀 해주세요. 그게 뭐라고 했지? 내가 요새 깜빡깜빡해서. 대호는 짜증을 숨기려 애썼다. 그냥 어머니 건강관리용이에요. 만약을 위해서요. 만약? 무슨 만약? 아, 어머니. 이 나이에 계단도 가파르고 혹시라도 넘어지시면 병원비가 많이 들잖아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내가 죽길 바라는 거니? 무슨 말씀을?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럼 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침묵이 흘렀다. 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어머니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세상이 잘못됐을 뿐이죠. 6장 진실을 마주하다. 다음 날 새벽 철수는 명자를 찾아갔다. 선생님, 저 할 말이 있어요. 이 시간에 왜 그래? 선생님, 아드님이 어머니를 해치려고 합니다.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무슨 헛소리야. 그 보험 서류 보셨죠? 수익자가 아드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들었어요. 이제 끝내자라고. 명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우리 대호가 그럴 리 없어. 선생님. 죄송하지만 전 실종사건 전문 탐정의 제자예요.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로 사라지셨어요. 그게 대호랑 무슨 상관이야?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중에 사업 실패한 30대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명자가 울먹였다.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아. 선생님, 이제 그림이 아니라 현실을 그리셔야 해요. 긴 침묵이 흐른 뒤 명자가 말했다. 내가 그 아이를 지켜야 했는데 그게 죄였구나. 7장 함정. 저녁 2층 거실. 소파 밑에는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어머니, 드디어 결정하셨어요.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대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네. 너 엄마 보험금 때문에 온 거지? 대호가 당황했다. 무슨 소리세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서류부터 내밀고. 그게 아들이 할 짓이야? 어머니가 날 뭘로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대호가 순간 얼어붙었다. 누가 그런 소릴. 이제 끝내자라고 했잖아. 내가 들었어. 대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들었으면 끝까지 들으셨어야죠. 명자는 눈물을 흘렸다. 대호야,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그럼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말해서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어머니도 오래 못 사실 거면서.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다. 경찰입니다. 손들어 주십시오. 대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뭐야? 이게 무슨? 철수가 나타났다. 모두 녹음됐어요. 살해 계획과 자백까지. 대호가 명자를 바라봤다. 어머니, 날 신고한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미안하다, 대호야.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야. 맞는 길. 어머니의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맞는 길이에요. 아니야. 내가 더 나쁜 짓을 하기 전에 막는 게 맞는 길이지. 형사들이 대호를 연행했다. 어머니, 어머니. 명자는 주저앉아 울었다. 8장 마지막 글이. 며칠 후 2층 작업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명자는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다. 철수야, 너 덕분에 살았어.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잘했어. 그리고 내 어머니 일도 미안하다. 제 어머니요? 대호가 면회에서 말하더구나. 10년 전에 돈을 빌리려고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자 화가 나서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게 우리 어머니였나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조사 중이래.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선생님, 그림 그리시는군요. 응. 이번엔 다른 그림이야. 철수가 캔버스를 봤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젊은 남자와 노년의 여인.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누구예요? 너랑 나. 저요? 그래. 넌 내 진짜 아들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철수야. 내 어머니도 이런 달빛 아래 평화롭게 계실 거야. 이제 그만 놓아드려. 네. 이제 놓아드릴게요. 명자는 그림 아래에 한 줄을 썼다. 진심은 피로도 용기로도 닿을 수 있다. 에필로그. 그날 밤 산자락의 집에는 오랜만에 불이 환하게 켜졌다. 1층에서는 철수가 찌개를 끓이고 2층에서는 명자가 새 그림을 그렸다. 더 이상 과거의 아들이 아닌 현재의 가족을. 달빛은 그렇게 두 사람의 상처를 비추며 천천히 치유의 길을 열어주었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다. 끝.